정치는 만만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과 민심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야 만만. 네, 저희 오른쪽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주 전 부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예, 민주당은 김민주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 또 왼쪽에는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 부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주호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수능 날이라서 그 예전의 과거 소환하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이스 브레이킹. 그러니까 할 거 많으니까 넘어갈까요? 아니면 오늘 사실 이슈 간단하게 좀 한마디씩만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아니 김민주 아이들은 부대변인. 이미 다 수능을 다 끝냈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남일 남일 같아요. 예. 주위에서 그쵸, 수능 본다고 그쵸. 하고 몰랐어요 오늘인지도. 넘어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어제 뭐 경찰 후배가 오늘은 10시까지 출근이라고 해서 너 왜 10시까지 출근하니 했더니 오늘 수능이에요. 아, 수능이구나. 자, 하여튼간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 시험 잘 치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생하신 거 전부 다 예. 오늘 그 애쓴 보람이 헛되지 않도록 잘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가장 수능 본지 그러니까 얼마 안 신주부대변인 된 MZ 세대시잖아요. MZ 세대. 근데 사실 저는 수능 보기 전에 네. 대학이 붙어가지고 엘리트. 수시 예, 네. 수시가 붙으면은 정시를 지원을 못 하거든요. 아, 뭐 그래요? 하셨어요? 그럼 당일 수능 날에? 수능 날에서 제가 먼저 가가지고 애들 응원했고 예. 수시 다 떨어진 친구한테 이제 야 너 수시 다 떨어졌으니까 이걸 수능에 정시 목숨 잘 걸어야 봐야 돼 이러고 제가 거기 가서 저는 그래서 거의 매일 맨 처음으로 갔다가 맨 마지막에 들어갔습니다. 고사장에는. 저희 딸도 수시 붙었는데 수능을 보더라고요. 네. 아, 수능을 최저학력이, 봐야 예. 아니 그게 아니고 수능을 봐야 할인? 수능 할인 예. 이게 많다고. 좋은 팁이네요. 좋은 팁. 예, 지금 그런 꼭 것도 보시기 있구나. 바랍니다. 저기 수시 본 친구들 빨리 들어가세요. 수험장에.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이 그 수험생 응원 현수막을 달았는데 제 수는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저는 그거 보고 진짜 재밌다. 저희 상대당이지만 굉장한 센스가 있으시고 재치 있으신데요? 그런 게 진짜 응원 아니겠습니까? 저는 네. 되게 좋게 봤습니다. 예. 맞네. 다들 좋은 결실 맺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이제 분위기 좋은데 오늘 이런 얘기 계속했으면 좋겠지만 이제는 당대당으로. 알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그 임기가 지난 10일에 임기 반환점을 지났습니다. 그 좀 간단하게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요거 진짜 잘했다. 그럼 하면서 요건 되게 못했네. 이런 거 좀 장면이라든지 어떤 뭐 사건 있으면 각각 하나씩만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먼저 민주당의 얘기 먼저 들어볼까요? 하나씩. 아니, 잘한 거 찾기가 굉장히 힘든 대통령이셔서 그래도 있을 겁니다. 찾아보세요. 굉장히 예. 고민되는데요. 얼핏 생각나는 거는 그래도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었는데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올해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는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헌법 전문 수록은 공약을 지키지 않으신 거는 아쉽지만 그래도 꾸준히 참석을 하고 있다. 그거 하나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안 좋은 거는 워낙 많으시니까 그래도 하나만 하는데 얘기해 주신다면. 하나만 얘기하자면 오늘 수능이니까 예. 대학 관련돼서 이야기하면 카이스트 그 졸업식 가서 이틀막 한 거. 네,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데 뭐 도어 스태핑 중단한 것도 그렇고 뭐 마음에 안 든다고 기자 한 그 언론사를 비행기에 안 태우기도 하고 예. 뭐 바이든 날리문 사건 이런 것들이 그 사진 장면으로 다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독선적 대통령의 이미지를 상징하고 있다. 예. 마치 저 연산구 때 그 신하들 말 조심하라고 신원패 걸어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예, 연상군까지 나왔습니다. 예. 신주호 부대변인님. 저는 윤석열 정부 자체가 문재인 정권의 폐단을 극복하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4대 개혁은 아직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성과로 베스트로 말씀드리기 좀 아직은 어려울 것 같고요. 진행 중이라서.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지금 성과로서 나온 것 중에 전 베스트는 탈원전 그 정책의 예. 극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에 탈원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입었고 원전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명성이 추락하는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러한 것들을 지금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서 예. 저희가 체코에도 원전 수출을 또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한국의
원전 우수함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예. 원전 생태계 복원과 탈원전 폐해의 극복, 저는 그것이 현 상황에서는 가장 잘하신 일 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여러 예, 가지가 예. 있지만. 예. 그리고 워스트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개인적으로 그 이종섭 전 호주 대사, 황상무 음. 뭐 황상무 그분은 뭐 개인적인 발언이니까 논외로 치더라도 저는 이종섭 전 호주 대사를 그 선거 기간에 임명하신 거는 굉장히 큰 패착이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 사실 당이 선거에서도 어려워진 면이 많았습니다. 네. 그것은 대통령께서도 어찌됐든 나중에 다시 불러 들이신 거는 내가 잘못함을 인정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현 상황에서는 가장 워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향을 많이 주긴 했죠. 네, 네. 대통령의 인사 문제 또 이따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여기 얘기 들어봤고요. 우리 지난주에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바로 지난주 목요일 날 했잖아요. 저 일주일 맞아요. 전이었죠. 그때만 해도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 향후 이 전국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다들 이런 얘기에는 다들 공감을 하셨는데 아니 그 기자회견 하고 나서 정말 예상을 깬 시나리오로 지금 막 그 얘기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여기 우선은 지금 기자회견 직후에 그 지지율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뭐 최저치는 좀 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런데 아니 그 TK 등 이 영남 쪽에서는 지지율이 오히려 올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주 부대변인님? 그 여론조사에서 한 조사에서의 결과만 가지고 두 군데입니다. 이것이, 복수로. 그게 아니라 그 지난번에 19% 나왔을 때 네네. TK에서 18% 나온 거 가지고 이제 말들이 많았잖아요. TK가 등을 돌렸다. 네. 근데 그거는 한 조사였고 어쨌든 간에 TK는 20% 후반의 꾸준한 지지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때 19%대 18%가 예. 튄 거 아닌가라는 생각 그때 좀 잠깐 했었고요. 예. 굳이 뭐 이거는 결집되고 있는 건 맞죠. 보수층이 결집되고 있는 게 맞고 예. 그다음에 특히 지금 위기감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 정권이 한 번 더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결집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음 주 정도에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오히려 반등할 수도 있다. 다시 그래요? 20대까지 초반으로 예. 올라갈 수가 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미 국민이 심판을 내렸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전국 주도는 소생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25% 미만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그게 이제 국정 운영을 수행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비진하다. 이제 끝났다. 그날 그 담화로 끝났다라고 보고요. 이게 3인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4명 중에 3명이 반대하면 3의 원칙에 의해서 그 여론은 끌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뭐 3인 성원한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25% 이상이 올라오지 않으면 뭐 17이나 뭐 그 의미가 없다. 다만 15% 미만 떨어지는 건 좀 다른 문제긴 한데 예. 그 정도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반등은 없을 거다. 네. 마치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왜 갑자기 힘 차리는 거 있잖아요. 희강반조? 예, 이런 현상 아닌가? 이거 조금 과하게 했습니다. 예. 일단은 개인적인 예, 예. 의견이니. 예. 근데 신조부 대변인이 네. 우리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이렇게 2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곧바로 한 달 뒤 지지율 했을 때 5%까지 떨어져서 야 이거 좀 조짐이 그때와 비슷한 거 아니야? 이랬는데 오히려 영남권에서는 막 뭉치고 있거든요. 이 현상 뭐 보수층 결집 이외에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난주에 기자회견 간담회를 하신 다음에 저는 여론이 아직 반영이 안 됐다고 봅니다. 이번 주에 이제 내일 나올 뭐 한국갤럽 네. 조사라든가 예. 아니면 뭐 이제 전국 지표조사 같은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번 주 월요일에 나왔었던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에는 답보였습니다. 뭐 0.1%포인트가 올랐다라고는 하지만 예. 사실상 답보였기 때문에 내일 나올 조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국민들께 사과를 하셨고 또 국민들이 요구하시는 여러 안들에 대해서 사실상 수용하겠다라는 뜻을 밝히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반등할 조짐이 보이고 예. 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 왜냐면 그때 그 기자회견 관련해서 또 보수층을 집결하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평도 있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대통령이 사실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아직 뭐 실체가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허리를 굽혀서 사과를 하신 것은 저는 국민들께서도
평가를 높게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예. 기자회견을 보면은 2시간 한 2~30분 가량 진행이 됐어요. 예. 기자분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 소상히 아주 자세하게 개인적인 일까지 끄집어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 경우가 사실 전 드물다고 보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향후의 후속 조치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예. 뭐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도 북한 인권재단 이사와 연계하겠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셔서 예. 국회에서 좋은 분을 추천한다면 바로 임명하겠다라고 예. 밝히셨고 또 영부인의 활동을 최소한으로 하겠다. 김건희 여사 활동을 최소한으로 자제시키겠다. 예. 부부싸움을 해서라도 자제시키겠다. 예. 이런 말씀 하셨고 예. 저는 인적 쇄신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예. 인재풀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조만간에 개각 혹은 대통령실에 쇄신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를 미리 언지를 주셨다고 예. 봐요. 이런 면에서 저는 국민들 그리고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이 대통령께 요구 드렸었던 것을 상당히 진일보하게 받으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지금 신조 부대변인님이 진솔하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러니까 사과한 거는 팩트가 맞죠. 일어서서 이 온 매무새를 다듬고 그 인사를 그 사과를 한 거 맞지만 당시에 우리 출입 기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점이 잘못했느냐 구체적으로 해 주십사 했는데 대통령이 이거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게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는 게 다 반영이 돼서 전체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예, 이게 그 이런 거잖아요. 그 연인 사이 아니면 부부 사이에서 저 집사람이 갑자기 당신 뭐 잘못했지 하면은 뭔지 몰라요. 근데 일단은 사과하고 보잖아요. 우리 빨리 살려고 그죠? 하려고 됐고 일단 내가 먼저 미안해. 네. 그러면 집사람이 더 화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민이 더 화가 난 거죠. 아까 회광반조 얘기도 했는데 그 대통령 그 담화에서 기억나는 건 부부싸움 이야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조금 더 저 하겠다.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이게 부부싸움이라뇨. 그 국민들 보기에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완전히 현실 부정의 괴리다 생각이 되고요. 아까 뭐 새로운 인물들이 이제 개혁된 지금 한 총리 지금 사표 낸 지 1년 다 됐는데 못 구하고 있어요. 이 파손되는 배에 누가 타겠습니까? 아무도 안 타요. 그럼 인사 문제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네. 그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할게요. 네. 근데 사실 그 기자회견 직후에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을 보다가 화가 나서 그 발로 문을 쿡 차고 나가버렸다라는 얘기가 여의도 정가에 확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이거를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평가를 안 한 건데 그 하루 뒤에 그 내놓은 입장을 보면 대통령이 나의 요구를 많이 들어줬다라는 식으로 비호를 했거든요. 이거 이런 급변심 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조부 대변인님? 그러니까 그날 저도 그 대표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뭐 박차고 나간 건 맞죠, 그거는? 아니 그건 아닌 것 네. 같고 뭐 다음에 또 예.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또 점심 약속이 있으셔서 화장실 가신 거예요? 아니 네. 점심 약속이 있으셔서 이동을 하신 겁니다. 국회 당대표실에 계시다가. 예. 근데 참 저희 언론인들 대단하신 게 그 앞에 뻗치기라 그러죠. 그러니까, 네. 예. 뻗치고 있다가 그 발로 차지도 않았는데 막 찬 것처럼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건데 한동훈 대표는 기본적으로 여당 대표입니다. 예. 여당의 대표인데 대통령이 허리를 굽혀서 사과하고 거기에 더해서 진솔한 사실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고백을 한 상황에서 대통령께 각을 세우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게다가 뭐 대통령께서 이제 뭐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었던 안들을 전폭 수용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기자회견 직후에 입장을 안 내시고 예. 이걸 한번 곱씹어 본 다음에 그 다음 날 내신 건 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지점에서 대통령실이 앞으로 조치를 신속하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드린 겁니다. 예. 이제 공은 대통령실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의 입장에서는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주 부대변인님, 우리가 기자회견 내용이 불만족스럽다는 게 어떤 다수 국민들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한동훈 그 대표가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왔기 때문에 이런 기자회견 직후에 뭔가 더 치받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그것을 깼거든요. 뭔가 보수층이 완전히 분열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대들게 되면 뭔가 배신자 프레임에 좀 씌우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인 건지 저는 이 변침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우려스럽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이야기를 대통령이 어느 정도 들어줬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믿고 싶으신 거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영악한 선택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계속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한 대표가 만찬에서 친윤계 20여 명 빨리 50명까지 늘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결정적인 시기를 한 대표가 본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해서 본인의 어떤 차기 그 대선의 주도권, 전국 주도권을 자기가 지려는 시기를 전 내년 하반기 쪽으로 봤는데 이게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너무 급속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시기가 빨라졌다라고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비슷한 겁니다. 지금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선 말은 이재명 대표의 그 지금 그 기회였잖아요. 어쨌든 15일, 25일 둘 중에 하나 뭐 무죄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일부라도 본인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의 리스크가 좀 사라지면 자기가 주도권을 질 수 있다라고 본 거였는데 이도저도 지금 안 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적정 분열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억지로 지금 대통령 편을 들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할 말을 하는 것과 보수 지금 분열 위기에서 여당 대표로서 이거를 좀 집결하는 것과 뭐가 지금 더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하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제가. 아니 말씀하시면 예. 의원님. 예. 아니 그 지금 난리 났잖아요. 지금 한 대표 그 장인과 그 뭐지 부인 이름으로 그러니까 당내 게시판. 예, 그것처럼 이게 별거 아닌데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뭐 당무 감사를 해야 된다느니 뭐 검찰에 경찰에 고발도 하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아직 당을 장악 못한 데다가 오히려 대통령에 대해 비판한 거 가지고 당내 게시판에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가지고도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 지금으로서는 이 분열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예. 가요. 그러니까 중도 확장보다는 보수 결집이 우선이겠죠. 간단하게 조금 얘기해 주시면. 보수 결집이 문제가 문제라고 좀 보지 않고 원칙에 입각한 그 정치라고 봅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하셨고 또 후속 조치에 대해서 공언을 하셨는데 거기다 대고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럴 수는 없는 문제고 지금 뭐 저희 당내 그 게시판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30초만. 이게 지난주에 이슈가 터지자마자 제가 당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직접 글을 쓰진 않았다라는 것이 분명하고 여기에 쓸 한동훈 대표가 이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쓸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혹시 더 하실 내용 있으면 저희가 4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만만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문자 주십시오. 잠시 후 4부 이어갑니다.